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미국에 치우쳐져 있던 안보 관계를 다각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런던 킹스 칼리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현지 시간 지난 8월 3일 미국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지난해 9월 한국이 폴란드와 137억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맺은 점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이처럼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방산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도 러시아로의 무기 수출을 확대해 나가며 한국과 북한의 피 튀기는 수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르도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와 장비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증하자 전통적으로 미국이 지배해온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파르도 교수는 한국이 단순히 무기 판매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럽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외교 안보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어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는 대신 미국의 안보 정책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였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70년에 걸쳐 미국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입증해왔다고 밝히며 중국과 북한에 붙어있는 지정학적 특성상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고 했습니다. 파르도 교수는 이 밖에도 한국은 최근 들어 모든 지정학적 것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라는 기조와의 안보 협력망을 확대해왔는데 그 핵심 수단은 무기 판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르도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에 경각심을 갖게 된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였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폴란드가 한국과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뒤 에스토니아와 핀란드, 노르웨이 등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한국으로부터 군사 장비를 구매했는데요. 최근에는 호주 2차 세대 장갑차 사업에서도 한국이 독일을 제치고 계약을 따내 우수한 방산 기술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파르도 교수는 전투기와 대포를 판매하는 게 휴대전화나 음악을 수출하는 것과 같지 않다면서 한국은 상대국에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안보와 경제, 정치 측면에서도 포괄적 이념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 무기를 판매한 것을 계기로 합동훈련과 군사장비 기술 개발, 정보 공유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이 한국과의 안보 관계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해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영국 등은 한국과의 관계를 구축하거나 격상했는데요. 또한 파르도 교수는 과거 한국은 미국을 매개로 유럽과 관계를 맺었지만 방위산업으로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이 유럽 국가들과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은 제3국과의 관계를 계속 심화하고 이 지역의 중심적인 안보행위자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파르도 교수는 한국이 안보 관계를 다각화하는 것이 백악관에 부정적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으로 미국 방산업체들의 점유율이 빼앗기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한국 방위산업에 거침없는 질주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한 가운데 북한도 무기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쇼이구 러시아국 방부장관이 방북한 이후 방산 세일즈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관측되었는데요. 또한 김정은은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 공장을 비롯한 중요 군수공장들을 현지 지도하면서 당의 군수공업 정책의 핵심 목표 수행 정형을 파악했다고 했는데요. 이번 시찰의 경우 이달 21일에서 24일 열릴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연계돼 실시되는 을지자유의 방패연습을 앞두고 이뤄져 한미의 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발언에서 미제나남 조선 등 자극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아 한미연합 훈련에 맞대응했다기보다 무기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를 염두에 둔 무기 홍보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시찰 기간 국방경제사업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해당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유사시를 대비해온 군수산업을 통해 외화벌이와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1일과 2일 러시아군의 귀빈용 군용기가 평양에 머물다가 모스크바로 돌아갔는데요. 이에 당시 북한과 러시아가 구체적인 군사협력 방안을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본격적인 대러 무기 수출을 앞두고 현지 생산시설을 점검하며 무기 생산을 독려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시찰 장소도 러시아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대구 경방사포탄 공장에 방문한 거라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김정은은 저격무기와 전략순항미사일, 무인공격기 엔진, 미사일 발사대 생산 공장도 시찰했는데요. 현재 러시아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탄약과 포탄, 방사포 같은 재래식 무기인 것을 고려해봤을 때 방북한 러시아 측이 현지 생산시설을 둘러봤을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어 북한도 무기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로켓탄이나 미사일을 일시에 발사해 광범위한 지역을 포격하는 방사포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화력 우위를 점해야 하는 러시아에게는
매우 유용한 무기 체계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얼마 전 열렸었던 열병식에서 무인기도 함께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열린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전략무 인정찰기 샛별 사형과 공격 형무인기 샛별구형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 엔진도 공개했습니다. 샛별 사형과 샛별 구형은 각각 미국의 알크포 글로벌호크와 MQ-9 리퍼를 따라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북한은 샛별 구형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행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와 드론이 전황을 바꿀 정도로 정찰과 지상 공격에서 맹활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러시아에 수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보로 보입니다. 또한 자체 제작한 무인기를 대러 수출품 목록에 올리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전쟁 필수품인 소총도 여러 전 공개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직접 신형 돌격 소총 한정과 저격 소총 한정을 직접 사격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어떻게 해서든 러시아로 무기를 수출해 최악 의식량난과 경제난을 해결해보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과 북한이 각각 다른 이유에서 무기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국은 한국이야.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외교까지 하고 있었던 거야. 한국인들의 저력은 정말 언제 봐도 놀랍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아. 앞으로 한국이 더욱 잘 되었으면 좋겠어. 북한도 무기를 만들 공장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 그런데 누가 시진핑 친구 아니랄까봐 짝퉁 무기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웃겨? 공산국가들은 짝퉁 만드는 것이 주특기인가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국가들이야. 러시아는 그동안 강한 척을 하며 평화를 어지럽혔지. 그런데 실상은 북한의 고물무기나 사용하는 허접한 나라였네. 러시아가 정말로 북한 무기를 구매한다면 오히려 치욕이고 모욕 아닌가? 푸틴도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 한국 무기는 한 번만이라도 써보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 있어. 한국군의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는 한국이 정말 핵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난 지금이라도 한국이 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한국의 방위산업은 관련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 항상 새로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한국의 무기는 더욱 발전되어 있으니 말이야. 근데 이제는 무기로 한국의 국격마저 높이고 있으니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 한국은 정말 대단해서 이해하기 힘들 정도라니까. 난 웃음이 멈추지 않아. 러시아가 얼마나 급하면 북한 무기까지 사려고 하는 것일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러시아가 생각보다는 엉망인 나라 같아. 역시 독재국가는 어쩔 수 없나 봐. 김정은과 시진핑, 푸틴까지 정말 삼총사인 것 같아. 무능함으로 모인 멍청한 지도자 그룹으로 말이지. 나는 저곳에 국민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마 저 나라들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암울한 삶을 살게 되었을 거야.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한국이 만약 핵을 가지고 있었다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함부로 하지 못할 텐데 미국인인 내가 다 아쉬워. 나는 미국이 하루라도 빨리 한국이 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오히려 미국에도 더 좋은 일이니까 말이지.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